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말 1급 필기 2016년 3회 데이터베이스 41번부터 60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액세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종류에는 MS SQL, 오라클, MySQ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개체와 관계를 맺어서 구성한 것을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 그럽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개념적으로 개체와 관계로 구성된다. 맞아요. 개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체들이 관계로 구성된 것을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 그럽니다. 2번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해 주는 것을 개체 인스턴트라 한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해 주는 것을 애트리뷰트라 그럽니다.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쉽게 열이라고도 합니다. 열. XS에서는 필드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애트리뷰트라 그럽니다. 약간 그 의미들이 그 열이라 그랬을 때와 또 필드라 그랬을 때와 또 애트리뷰트라 그랬을 때 그 의미가 약간씩 다릅니다. 자, 3번. 그럼 개체 인스턴스가 아니라 뭐죠? 애트리뷰트예요. 그렇죠?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3번. 개체와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한 것을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ER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도 전에는 한 문제 나왔던 것이 있어요. 자, 다음 4번. 관계는 개체 관계와 속성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용어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꼭 보셔야 되고 시험에 꼭 한 번씩 나옵니다. 알겠죠? 자, 다음 42번. 다음 중 데이터 조작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에는 크게 세 가지 언어가 있어요. 데이터 정의어 DDL이 있고, 데이터 조작어 DML이 있고, 데이터 제어어 DCL이 있습니다. 데이터 정의어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및 수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예요. 자, 여기에 사용되는 언어들은 create, drop, alte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조작 언어. 이건 데이터 조작 언어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정하고 삽입하고 삭제 등 조작하기 위한, 우리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데이터를 삽입하고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물론 정렬도 하고 검색도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건 데이터 조작 언어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셀렉트, 인설트, 삽입, 딜리트, 삭제, 업데이트, 수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데이터 제어 언어라고 있습니다. DCL. 데이터의 보안,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무결성, 데이터 회복, 병행, 수행 등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 여기 커밋, 롤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 4번이 틀렸어요. 데이터 조작어의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데이터 조작어가 맞는데 크리에이트는 뭐예요? 데이터 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네, 다음 43번. 다음 중 쿼리 실행 시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한 후 사용자에게 조건 값을 입력받아 사용하는 쿼리는? 여러분, 여기 매개 변수 쿼리라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 쿼리는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돼. 종종 시험에 나오는 거라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개 변수를 적용할 필드에 그 조건행에 매개 변수 대화상자에 표시할 텍스트를 대괄호를 묶고 입력한다. 이게 너무 어렵죠. 그렇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매개 변수에서는 조건을 만들 때 반드시 대괄호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이런 중괄호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틀려요. 알겠죠? 이렇게 중괄호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쿼리, 매개 변수 쿼리에는 반드시 대괄호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가 떠요. 자, 여기 보세요. 거래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거 조건에다가 이렇게 있어요. 대괄호를 이렇게 놓고 거래 번호를 입력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 값 입력이라는 패턴을 묻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거래 번호를 입력하세요 하고 내가 1을 쓰면 이 1과 관계된 필드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렇죠? 필드들이 쭉 뜨고 필요한 행들이 쭉 나타납니다. 필요한 레코드들이 나타납니다. 자, 됐나요? 자, 이걸 매개 변수 쿼리라 그래요. 매개 변수 쿼리. 그 다음에 실행 쿼리라는 게 있는데, 실행 쿼리는 뭐냐면 테이블 만들기, 시험에 나왔던 거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테이블 만들기 쿼리, 삭제 쿼리, 업데이트 쿼리, 추가 쿼리는 실행 쿼리에 해당합니다. 자, 크로스텍 쿼리라고 있습니다.
열 머리글, 행 머리글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 머리글은 반드시 한 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레이블 보고서라는 것을 클릭하면, 레이블 보고서 만들기를 클릭하면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1이고 여기 두 번째는 다음 여기서 첫 번째 표준 레이블 또는 사용자 지정 레이블을 만드는데 레이블의 크기를 지정하고 또 낱장 용지로 할 건지 연속 용지로 할 것이 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 레이블에 있는 글꼴 이름, 글꼴 크기, 글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사용 가능한 필드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사용 가능한 필드는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여러분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우편물 레이블 줄에는 항목이 10개까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손실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필드를 이렇게 넘길 때 10개 이상은 못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렬하고 지금 네 번째 단계에는 정렬하고 다섯 번째 단계에는 자, 우편물 레이블 미리 보기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디자인 수정으로 들어가서 좀 더 수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마법사로 완성된 보고서의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레이블 사이의 간격이나 여백을 변경할 수 있다. 맞아요. 인쇄 미리 보기 상태. 여러분 뭐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설정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다 설정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2번 마법사의 각 단계의 레이블의 크기. 여기서 레이블의 크기 그쵸? 텍스트 모양 여기 레이블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모양 사용 가능한 필드 3번에 있죠. 정렬 기준 이렇게 4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쇄될 우편물 레이블 미리 보기. 요걸 선택했네. 우편물 레이블 인쇄될 우편물 레이블 미리 보기 요거 선택했네요. 그쵸? 보기를 선택한 경우 완성된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표시된다. 이게 뭐예요? A4 용지로 출력. 여러분 보고서라는 게 뭐예요? A4 용지로 출력해서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거기서 인쇄될 우편물 레이블 미리 보기를 통해서 A4 용지에 인쇄될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인쇄 미리 보는 겁니다. 자, 4번 마법사에 사용 가능한 필드 지정 시 우편물 레이블에 추가 가능한 필드의 개수는 최대 5개이다. 틀렸어요. 몇 개예요? 최대 10개입니다. 10개. 알겠죠? 저기 관련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레이블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레이블은 표준 레이블 또는 사용자 지정 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맞네. 여기 표준 레이블 또는 사용자 지정 레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지고 맞아요. 여러 개의 열, 여러 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룹 머리글과 이게 틀렸어요.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세부 구역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레이블 보고서에서는요. 3번 레이블 형식에는 낱장 용지와 연속 용지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 맞네. 낱장 용지와 연속 용지를 선택할 수 있네요. 레이블에서 이름 필드의 값에 귀화를 붙여 출력하려면 이름 귀화로 설정된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한자 코드 귀화니까 그렇죠? 여기 귀화. 이렇게 중괄호 붙어서 나타납니다. 다음 45번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 정렬 및 요약창을 이용한 정렬 및 그룹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보고서에서는 그룹을 설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룹. 자, 보고서의 그룹 수준 및 정렬 수준은 최대 10개까지 정의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역시 관연도에 나왔어요. 최대 5개까지 정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최대 10개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2번 그룹 수준을 삭제하는 경우 그룹 머리글 또는 그룹 바닥글 구역 위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컨트롤들은 자동으로 본문 구역으로 이동된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룹 머리글이든 그룹 바닥글을 삭제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던 모든 컨트롤들도 다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네, 다음 3번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 표시 옵션에 선택한 경우 페이지의 나머지 공간에 그룹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빈 공간을 두고 대신 다음 페이지에 그룹이 시작됩니다. 이거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4번은 또 중요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룹 간격 옵션은 레코드가 그룹화되는 방식을 결정할 때 설정이며
자, 텍스트 필드인 경우 전체 값, 첫 문자, 처음 두 문자, 사용자 지정 문자를 기준으로 그룹화할 수 있어요. 문자도 이렇게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답은 2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룹 수준을 삭제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은 다 삭제가 됩니다. 자, 기출문제는 제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했기 때문에 관련도 문제는 또 안 해보겠습니다. 다음 46번. 이거 자주 보고서 구역 나오는 거는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겠죠?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고서 각 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이 있어요. 페이지 머리글 모든 페이지 맨 위에 반복적으로 출력된다. 페이지 바닥글 모든 페이지 맨 아래 반복적으로 출력됩니다. 여러분 주로 날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면 계산식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썸이나 뭐 avg, 뭐 iif 이런 함수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보고서 머리글은 첫 페이지에 나타나며 페이지 머리글 위에 딱 한 번 표시됩니다. 이 문서 전체 제목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함수를 이용하여 본문 전체 데이터의 집계 표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이 있습니다. 자, 그룹 머리글은 그룹 위에 나타나고 그룹 바닥글은 그룹 머리글은 그룹 위가 아니라 여기는 본문 위에 나타납니다. 본문. 그룹 바닥글은 본문 아래 나타납니다. 그룹 이름과 계산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본문. 자, 레코드 원본들이 모든 행에 걸쳐 출력되는 걸 본문이라 그럽니다. 모든 행 단위로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본문이라 그럽니다. 자, 보고서 바닥글은 마지막 페이지 본문이 끝나는 다음에, 본문이 다 끝나면 그 아래 한 번 표시됩니다. 이게 뭐 이 문서 전체에 대한 합계라든가 뭐 요약 정보, 문서 전체에 대한 요약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네요. 그렇죠? 1번. 페이지 머리글은 인쇄 시 모든 페이지 맨 위에 출력되며 모든 페이지의 특정 내용을 반복하려는 경우 사용된다. 맞습니다. 페이지 머리글이나 페이지 바닥글은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나타날 때 사용됩니다. 2번.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맨 앞에 한 번 출력되며, 맞아요, 함수를 이용한 집계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그렇죠? 함수를 이용한 집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sum, avg 뭐 다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3번. 그룹 머리글은 각 세 레코드 그룹의 맨 앞에 출력되며 그룹 이름이나, 그죠, 그룹 이름 나타날 수 있고 그룹별 계산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4번. 본문은 레코드 원본의 모든 행에 대해 한 번씩 출력되며, 그죠, 모든 행들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룹별로 출력되는 겁니다. 그룹이 있으면 보고서의 본문을 구성하는 컨트롤이 추가된다. 그죠?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이라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모든 컨트롤들을. 네. 답은 2번이에요. 왜? 보고서 머리글이나 보고서 바닥글은 함수를 이용한 집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47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필드를 구성된 서비스 테이블. 여기 지금 서비스 테이블이에요. 여기 지금. 자, 이 서비스 테이블에서 실행 가능한 쿼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등급 필드가 있고 비용 필드가 있고 번호 필드가 있네요. 번호 필드에 뭐가 있어요? 기본 키가 있네요. 여러분 기본 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널 값이 없다. 널 값이 없다가 뭐예요? 비어있는 값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중복 값이 없다. 중복 값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본 키는 뭐죠?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 치고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insert into service 등급, 쉼표, 비용, values.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insert는 삽입이에요. 삽입. insert into는 삽입 쿼리입니다. insert into는 삽입 쿼리입니다. 삽입. 자, 서비스 테이블에 여러분 여기 insert into 다음에 여기 values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사각형 이렇게 해놓고 비어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가는 값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C라는 값은 요 등급 필드에 추가되고 7000이라는 이 값은 비용 필드에 추가됩니다. 근데 이게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추가되는 값은 반드시 뭐를 넣어줘야 돼요? 번호 필드를 넣어줘야 돼요. 왜? 번호 필드는 기본키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뭐예요?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셋이 들어가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뭐예요? 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셋 등급 은 C 웨어 여기 등급이 D인 것만 찾아서 등급이 C로 업데이트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업데이트 문제잖아요. 그렇죠?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3번은 맞았어요. 왜? 여기 번호 필드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10이란 값은 번호 필드에 들어가고 만이란 값은 비용 필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A란 값은 여기 등급 필드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반드시 번호 필드가 들어가야 돼요. 추가할 때는 왜? 기본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업데이트 서비스 셋 비용은 비용 곱하기 1.1. 자, 뭐예요? 업데이트 시켜라 이런 얘기. 서비스 테이블을 업데이트해라. 뭐를? 비용 필드에 있는 값들을 다 비용 곱하기 1.1로 업데이트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48번. 자, 다음 중 도서 테이블에서 정가 필드의 값이 10,000 이상이면서 20,000 이하인 도서를 검색하기 위한 SQL문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SQL문에 보시면 select 다음에는 필드들이 와요. 근데 이게 요 별표를 쓴 거는 뭐예요? 모든 필드를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from 다음에는 원본, 즉 컬이나 테이블이 옵니다. 그럼 도서 테이블의 내용은 도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나타내어라. where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정가. 여기서부터 해야겠다. 그냥 in. 그쵸? in 10,000 쉼표 20,000. 이건 뭐예요? in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함하다 이런 뜻이에요. in은 그러니까 10,000이나 20,000을 포함하는 도서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나타내라. 1번 틀렸네요. 그쵸? 왜? 10,000이나 20,000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10,000 이상이면서 20,000 이하인 거예요. 자, 2번. 셀렉트 별표 from 도서 웨어 정가 정가가 10,000보다 크거나 또는 정가가 20,000보다 작은 거 모든 데이터를 다 나타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10,000보다 작고 20,000보다 큰 건 아니구나. 10,000보다 작으니까 10,000보다 크니까 그렇죠? 맞네. 모든 값 맞네. 10,000보다 크고 20,00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라는 뜻이잖아요. 10,000보다도 큰 값을 다 나타내고 20,000보다 작은 값을 다 나타내고 모든 값을 다 나타내라는 뜻이네요. 3번 select 별표 from 도서 웨어 100. 그럼 이게 왜 틀렸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select 별표 from 도서 웨어. 자, 정가가 10,000 이상이고 and 그리고 정가가 20,000 이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없어요. 알겠죠? 자, 4번 select 별표 from 도서. 자, 도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나타내어라. 왜요? 정가가 between A and B, between 10,000 and 20,000, 10,000과 20,000 사이에 있는 정가가 10,000과 20,000 사이에 있는 도서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답은 4번이네요. 다음. 자, 49번.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주소가 서울인 사원의 이름과 부서를 입사 연도가 오래된 사원부터 최근의 사원을 순서대로 검색하기 위한 SQL문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입사 연도가 오래된 사원부터 최근인 사원. 이건 뭐예요?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이건 오름차순이잖아요. 옛날 날짜부터 최근 날짜가 숫자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름차순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렬할 때는 반드시 SQL문을 정렬할 때는 오더 뭐를 써요? by를 써줍니다. by. 이건 맨 마지막 절에 써줘요. 맨 마지막에 써줍니다. 그 다음에 입사 연도니까 그쵸? 입사 연도 오름차순이니까 입사 연도만 써주셔도 되고 ASC라고 써주셔도 돼요. ASC가 뭐예요? Ascending이라고 해서 오름차순이잖아요. 내림차순은 뭐예요? DESC입니다. 입사 연도를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러면 DESC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맨 마지막 절에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주소가 서울인. 요건 뭐예요? 이건 조건에 해당하잖아요. 조건은 어디에 들어가요? where절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소가 서울인 것을 찾아서 이름과 부서 테이블이니까 여기 이름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답은 4번이에요. 왜? select 이름, 쉼표, 부서, 이름 필드와 부서 필드를 나타내라. from 사원 테이블에 있는 이름 필드와
부서 필드를 나타내 주어라. 왜요? 조건. 주소는 서울인 것 중에서만 나타내 줘라. 오토바이 임사년도 필드는 오름차순으로 해서 주소가 서울인 것만 찾아서 사원 테이블에 이름 필드와 부서 필드를 나타내 줘라.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1번은 왜 틀렸어요? 오토바이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들어갔어요. 오토바이 입사 연도를 해줘야 되는데 틀렸네요. 그쵸? 2번은 왜 틀렸어요? 얘도 오토바이가 중간에 들어갔네요. 그쵸? 4번은 뭐예요? 이건 D에 쓰신 내림차순이잖아. 오름차순이 아니라. 그쵸? 4번 틀리고요. 그쵸? 3번 틀리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50번 다음 중 인덱싱된 테이블 형식 레코드셋 개체에서 현재 인덱스에 지정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검색하여 현재 레코드로 설정하는 레코드셋 개체의 메서드는, 자, 이거는 seek입니다. 외우세요. 나머지도 알고 싶으면 옆에 있는 이 설명 정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 51번 다음 중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듈은 여러분 표준 모듈, 폼 모듈, 클래스 모듈이 있습니다. 자, 모듈은 표준 모듈과 클래스 모듈로 구분됩니다. 크게 그렇게 구분됩니다. 2번 사용자 정의 개체를 만들 때에는 표준 모듈만 사용한다. 틀렸어요. 사용자 정의 개체를 만들 때는 클래스 모듈을 사용합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2번 다음 중 XS의 기본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기본키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본키가 뭐라 그랬어요? 프라이머리 키라 그랬잖아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는 뭐예요? 중복값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중복값. 여러분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널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널값은 비어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본키는 뭐라 그랬어요? 주민등록 번호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주민등록 번호가 중복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치고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사무소나 경찰서에 가면 신분증을 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주민등록 번호를 딱 입력하면 여러분들을 그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바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복된 값도 없고 널값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기본 옳지 않은 거네. 기본키는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 상태에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본키는 필드 하나를 기본키로 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2번 기본키로 설정된 필드에는 널값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비어있는 값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3번 기본키로 설정된 필드에는 항상 고유한 값이 입력되도록 자동으로 확인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인덱스가 설정됩니다. 알겠죠? 인덱스 고유 값이 설정이 됩니다. 자,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4번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의 기본키를 해제하면 해당 테이블의 관계도 삭제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은 기본키를 절대로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은 기본키를 절대로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키를 해제하려면 먼저 관계를 제거하고 기본키를 해제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 여러분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이게 외래키라는 건 뭐냐면, 외래키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외래키는 뭐냐면 여러분 그 다른 테이블, 현재 테이블에서는 기본키로 되어 있지만 다른 테이블에서는 기본키가 아닌 걸 외래키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주민등록 번호가 기본키지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 예제가 좋지 않네. 그거는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외래키 나올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다음 중 기본폼과 하위폼을 연결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기본폼이 있고 이렇게 하위폼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기본폼은 1에 해당하고 하위폼은 1 아니면은 다가 됩니다. 다. 알겠죠? 기본폼은 항상 1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즉 1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폼은 단일폼밖에 안 돼요. 단일폼. 하위폼은 뭐예요? 단일폼도 되고 연속폼도 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기본 필드와 하위 필드의 데이터 형식과 필드의 크기는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 여러분 전혀 이 기본 폼과 하위 폼이 생뚱빠지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 필드와 하위 필드에 서로 데이터 형식이 같고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2번 중첩된 하위 폼은 최대 두 개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 여러분 틀렸어요.
중첩된 하이폼을 최대 7개 수준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7개, 여기 2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7개 하이폼은 7개 수준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하이폼으로 연결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4번, 하이폼의 기본 필드 연결 속성은 기본 폼을 하이폼에 연결해주는 기본 폼의 필드를 지정하는 속성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기본 필드 연결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이폼과 기본 폼을 서로 연결해주는 겁니다. 뭐로? 필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54번. 여러분, XS가 좀 어렵나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반복해서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아,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거라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합니다. 자, 5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XS의 테이블의 관계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계에 관한 문제네요. 그쵸? 1번, 관계 문서 탭에서 해당 관계에 대해 참조 무결성, 조인 유형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 관계 설정에 들어가면은 참조 무결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조 무결성도 시험에 잘 나와요. 참조 무결성이 뭐예요? 기본 키에 있는 값만 외래 키에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학번은 기본 키예요. 여기 학번은 기본 키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외래 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학번에 있는 값만 여기 학번에 존재해야 돼요. 전혀 생뚱맞은 학번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참조 무결성이라 그럽니다. 자, 조인 유형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인 유형이 있습니다. 조인 유형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번, A 테이블과 A 테이블의 기본 키를 외래 키로 사용하는 B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관계 종류는 1대 다 관계가 자동 지정된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건 1이 되고 기본 키니까 요거는 외래 키니까 다가 되잖아요. 그쵸? 다. 3번, 이미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열려있는 테이블에 대한 관계 설정 시 해당 테이블은 자동 저장되어 닫힌다. 틀렸어요. 여러분, 해당 테이블이 열려있으면 관계가 절대로 지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테이블을 닫고, 해당 테이블의 관계를 지정하려면 해당 테이블을 닫고 관계를 지정해야지만 관계가 지정이 됩니다. 알겠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테이블 관계를 제거하려면 관계선을 클릭하여 더 굵게 표시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른다. 여러분, 이 관계를 클릭하면 관계가 선택되었으면 이 관계선이 조금 굵어져요. 그럴 때 딜리트 키를 누르면 관계가 제거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55번. 다음 중 특정 필드의 입력 마스크를 LA09 샵으로 설정할 수. 입력 마스크네. 입력 마스크 설정했을 때 입력 가능한 데이터로 오른 것은? 여러분, 이게 뭐예요? L은 뭐예요? 여러분, L.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고 L은 뭐예요? L은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입력하고 반드시 뭐예요?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값을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A도 문자도 입력할 수 있고 얘는 숫자도 입력할 수 있어요. 숫자.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도 필수예요. 필수. 그 다음에 0, 9, 샵은 뭐냐면 의미가 다 약간씩 다 다르지만 숫자를 넣는 겁니다. 어쩌나 여기다 숫자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1, 2, 3 틀렸어요. 왜? 문자가 L은 문자이기 때문에 맨 앞에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2, 3, 4가 문자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뒤에 여기 A 들어가서 틀렸어요. 왜? 0, 9, 샵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또 문자가 들어갔어요. 그쵸? 틀렸네요. 답은 2번이네요. 그쵸? 문자, 숫자니까 답은 2번이네요. 여러분 0, 9, 샵은 다 0부터 9까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다음 56번. 다음 중 폼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하여 자동 정렬할 수 있다. 그럼요. 자, 그렇죠? 자, 2번, 컨트롤의 탭 순서는 자동으로 화면 위에서 아래로 지정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화면 위에서 화면 아래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컨트롤을 만든 순서대로 탭 순서가 설정이 돼요. 근데 탭 순서는 임의로 내가 내 맘대로 탭 순서를 다 만든 다음에도 탭 순서는 탭키를 눌렀을 때 이동하는 순서를 내 맘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탭 순서를 자동 순서로 하면 탭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동 정렬됩니다.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왜? 자동으로 화면 위에서 아래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을 만든 순서대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3번 사각형, 선 등의 도형 컨트롤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4번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하여 폼을 닫는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단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해서 폼 닫기 매크로 여러분 실기에서 수없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답은 2번이 틀렸네. 그죠? 다음 57번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페이지 번호. 이런 페이지 번호 현재 페이지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페이지 전체 페이지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페이지 수로 나타나요. 자, 페이지 번호 컨트롤 추가하는 경우 페이지 번호식을 포함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삽입된다. 이게 뭐예요? 페이지 번호, 이게 페이지 번호식이에요. 여기 삽입된다는 얘기예요. 2번 목록 상자 컨트롤은 바운드 또는 언바운드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요. 바운드는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언바운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목록 상자하고 필드가 목록 상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바운드, 필드가 목록 상자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바운드, 필드가 목록 상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언바운드 컨트롤이 됩니다. 3번 로고 컨트롤을 추가하는 경우 머리글 구역에 이미지 컨트롤이 삽입된다. 네, 맞습니다. 4번 보세요. 예, 아니오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토글 단축 컨트롤이 삽입된다. 틀렸어요. 여러분, 예, 아니오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체크돼 있냐, 체크 안 돼 있냐요. 자, 예, 아니오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확인란 컨트롤이 삽입됩니다. 확인란. 알겠죠? 이게 확인란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 관련도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폼에서 컨트롤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색할 수 있는 폼에서 텍스트 상자에 사용자가 검색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를 때 검색이 일어나게 하는 이벤트 속성을 on data change다. 여러분, on data change 이벤트는 없어요. on data change 이벤트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엔터키는 엔터를 누를 때 on enter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속성 중에 on data change는 없습니다. on change는 있는데 on data change는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58번. 자, 다음 중 학생 테이블의 성적 필드에 성적을 입력하는 경우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필드 속성은? 그럼 이걸 유효성 검사라 그래. 유효성 검사라는 건 뭐예요? 값을 제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했던 between, 만, and, 이만 했던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뭐야? 만과 2만 사이의 값을 입력하라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0서부터 100 사이의 값을 입력하려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떻게 쓰면 돼요? between 0 and 100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어떻게 쓰면 돼요? 성적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and 또 성적 작거나 같다, 100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두 개 다. 알겠죠?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에 입력해서 값을 제한해 줍니다. 뭐 서울, 대전, 대구, 춘천만 입력하라 그러면 그것도 유효성 검사 규칙에 들어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59번.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폼 문제, 뭐 보고서 문제 뭐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분할 표시 폼을 이용하여 동일한 테이블에 대한 전체 목록과 각 레코드에 대한 단일 폼을 함께 보여줄 수 있다. 예, 분할 표시 폼의 역할입니다. 자, 쭉 보시고요. 자, 4번 보세요. 폼 보기 상태에서 컨트롤 그룹의 로고, 제목, 날짜 및 시간 등의 제한적 컨트롤만 사용 가능하다. 여러분, 폼 보기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분 컨트롤을 사용해요? 아니잖아요. 뭐 해줘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컨트롤 사용하고, 컨트롤 그룹은 폼 보기 상태에서 컨트롤 그룹이 없고,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컨트롤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나머지 문제는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보면서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여기 또 들어갔네. 똑같은 문제가. 저거 지워야겠다. 다음 60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 중 보고서의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속성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태 표시줄 텍스트 속성은 컨트롤 선택했을 때 상태 표시줄에 표시할 메뉴를 설정한다. 여기 맨 밑에 보면 상태 표시줄이 있어요. 거기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2번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함수나 수식 사용 시 문자는 작은 따옴표,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함수나 수식 사용 시 문자는 큰 따옴표입니다. 문자는 큰 따옴표로 씁니다. 그 다음에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대괄호를 사용해서 구분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열매 문자는 쌍따옴표 이렇게. 자, 필드명은 뭐예요? 대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알겠죠? 답은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번 볼까요? 이것도 나왔던 문제니까. 사용 가능 속성은 컨트롤의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한다. 컨트롤의 포커스를 사용 가능을 아니오로 하면 그 커서를 이렇게 생긴 이 커서를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4번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은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같을 때 컨트롤을 숨길지 여부를 설정한다. 똑같이 중복되는 값이 연속적으로 있을 때 한 번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복 내용 숨기기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2017년 1회 컴퓨터 일반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